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엣지라이프랩의 김성일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시행되는 전자 감시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말씀 드렸습니다. 또 중국 정부의 충격적인 DNA 무단 수집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코로나와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코로나의 경고,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대비하라 입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백신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 영국을 필두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요. 한국도 조만간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니 그게 사실이라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도감과 기대감으로 백신 접종을 기대하고 있는 지금 이 백신 개발과 함께 엉뚱하게 멸종위기를 맞은 해양생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리비 망치상어를 비롯한 심해 상어류죠. 해저 수만 미터 아래서 살고 있는 가리비 망치상어는 심해의 엄청난 수압을 견디기 위해서 간 속에 특별한 기름을 저장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스쿠알렌으로 잘 알려진 스쿠알린입니다. 이 지방은 심해에서의 부력을 제공하는 물질일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를 향상시키고 백신의 효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상어는 바다의 자연 백혈구로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유전자를 물려줄 수 없는 해양 생물들을 먹어치우죠. 그렇게 해양을 정화시키고 해양 생태계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스를 비롯한 영화 덕분에 우리는 상어를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생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해양의 건강과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은인인 셈인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의 버지니아에 있는 상어 보호단체 언더 더 웨이브의 수석과학자인 어스틴 갤러거 씨는 당장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리비 망치와 같은 최고의 해양 포식자들을 잃는 것은 환경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몰린 인류는 지금 심해 상어의 스쿠얼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데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현재 백신 개발에 뛰어든 전 세계 200여 개의 회사 중에서 최소 5곳 이상의 큰 회사가 스쿠얼린에 의존하고 있고요. 이 약품 제조를 위해서 연간 300만 마리 이상의 심해 상어가 희생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의 환경보호 비영리 단체인 샤크 앨리스의 설립자 겸 이사인 스테파니 브래들 씨는요, 백신 개발을 상어처럼 유한한 천연 자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요, 스쿠얼린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다급해진 사람들이 스쿠얼린에 대한 미련을 쉽게 떨쳐버리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신만큼이나 지금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죠. 그러고 보니 팬데믹 상황이 우리를 점점 의타적인 존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출발은 위중한 팬데믹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다양한 행정적 조치들이었지만요. 어느새 우리도 매사에 팬데믹 핑계를 대면서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도 모를 정부의 빈약한 지원금과 공짜 백신에 귀와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백신과 재난지원금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떠받쳐 줄까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소리 소문도 없이 우리도 모르게 사라진 우리의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의지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소리들이 좀 뜸한 반면에 해외에서는 팬데믹 초창기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 2주간 달라질 우리의 일상과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짚어보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꾸려나가야 할 삶의 방향을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팬데믹 상황으로 전 지구적으로 활발하게 오가던 인적 물적 교류를 제지당한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파우치 박사 등 전염병 전문가들이 예견했듯이요. 코로나 전파는 2차에 이어서 3차 전파까지 계속되면서 확진자는 1억 명을 향해 가고 있고요. 사망자도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변이종까지 발견돼서 이 상황을 더욱 암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죠. 프랑스와 브라질에서 가짜 코로나 판정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각국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요, 코로나 음성 판정 확인서를 요구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꽤나 복잡하고 지능적인 가짜 확인서를 발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죄는 괘씸하지만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그 심정을 알 것도 같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언제나 끝날까요? 이 지능적인 항체 변형 바이러스는 감염되지 않은 인류 전체의 삶까지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올해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는 쉽게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지리한 대치 상황에서 이기려면 공중보건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행동의 지침을 새롭게 바꿔야만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이긴다는 것은 2019년 가을 이전과 같은 일상을 다시 누리셨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의학적 도구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염병의 파괴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비축하고요, 낯선 사회적 정책들에 적응해야 하는데요. 전염병 전문의인 미국 듀크 대학의 캐멀린 울프 교수는요, 이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살아갈 방도를 알아내야 한다는 다소 우울한 말을 했습니다. 백신 면역 국제 연맹 대표인 세스 버클리도요, 아직 어느 곳에서도 위험이 종식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 차례 희망 고문했던 터널 끝 불빛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 경고하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코로나 깜깜이, 즉 스텔스 환자들의 수가요, 1918년 지구촌에서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 때보다도 더 많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코로나 전쟁은 이 깜깜이 감염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더 이상 행정력만으로는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코로나와 함께 비대해진 정부도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공짜 백신과 재난지원금의 끝이 곧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 개인이 스스로 바이러스에 대해 공부하고 위험을 평가하며 결정하여 행동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 이외에 그 누구도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요,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안전부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